안녕하세요. 프로부동산 대표 정프로입니다. 부동산 이슈나 뉴스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이슈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제도가 왜 생긴 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주거 공급 부족으로 해결책으로 내놓은 제도이고요.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줌으로써 공급을 늘리겠다 이겁니다. 즉 높게 짓게 해줄 테니까 임대주택으로 좀 줘라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아파트를 30층까지 짓게 해줄 테니까 더 올라간 10개 층 중에서 5개 층은 공공임대로 나라에 줘라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전세도 외곽지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역세권에 장기 전세를 주겠다라는 게 목표인 거죠. 이게 역세권 재개발을 만든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역세권 재개발의 요건은 어떻게 되고 과정은 어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 승강장으로부터 350m까지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즉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을 해주고 35층 제한도 없애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5층은 나라에 주더라도 5층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은 적어지죠. 이게 역세권 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에 반면에 이익분의 절반은 임대아파트로 지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건 아니냐. 넌 말도 나오고 높게 지어준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역세권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 근처에 초고층 아파트들만 들어서면 미관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등 말이 많고 신청도 너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승인을 내줬더니 역세권 근처라 상가도 많고 반대도 많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태클을 딱 걸었죠. 이 태클이 가장 중요한데 무슨 태클을 걸었냐? 가장 큰 건 23년 6월 30일까지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하지 않은 지역은 사업 면적을 2만 제곱, 협의 시 최대 3만으로 면적 축소를 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사업지들이 완전 멘붕이 왔었던 거죠. 왜냐? 다시 구역을 설정하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면적 제한을 둬버리니까 대신에 기존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지역 중에서 대단지 1000세대 이상 지어지는 곳들의 금액은 훨씬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면적 제한 때문에 이 역 근처에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을 더 이상 못 짓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전타당성 검토 요건입니다. 기존에는 주민동의 50% 받아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주민동의율 50% 플러스 토지 면적의 40% 이상 플러스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해 있는 소유자 동의 3분의 1을 받아와라 이겁니다. 즉 도로변의 소유자들이 세도 잘 나가고 반대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받아와라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승인 내줘도 사업 못하지 말고 애초부터 받아오면 승인을 내주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노후도도 기존은 60% 이상 30년 이상 건축물 30% 이상 기타 등등 있었습니다. 근데 바뀐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10년 이내 신축 비율이 15%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신축이 많으면 통과 안 시켜줄래 입니다. 사실 15%면 현장 갔을 때 사방팔방 다 공사 중이어야 가능한 수치라서 사실 크게 와닿진 않는 수치이긴 합니다. 암튼 이런 거 저런 거 요건이 좀 빡세졌다. 특히 면적 축소 때문에 기존에 신청한 역세권 재개발들만 신났다 노났다입니다. 그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전타당성 검토 통과한 지역 중에서 대단지고 위치 괜찮은 곳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역세권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발 아무 때나 투자하지 마시고 꼭 저희 프로들과 상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짜 아무 때나 막 사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위 요건에 맞춰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했다. 그럼 구청에서 먼저 적합한지 파악을 하고 적합하다 싶으면 주민설명회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 싶으면 서울시로 사전검토 요청을 하죠. 이때 중요한 거는 기존에는 행위 제한에 대한 별도 고시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구청장이 서울시로 사전검토를 요청한 날 기준으로 행위 제한에 들어갑니다. 즉 구청장이 서울시로 토스한 날까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물 못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권리산정 기준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은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그럼 서울시에서 사전검토 승인을 내줘도 적합한지 파악해서 이제 오케이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럼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동의율 60%를 채우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입안 제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구역 지정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중요 포인트 하나는 사전검토 통과 후 2년 내에 입안 제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은 해제된다. 즉 일몰제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서울시로 토스를 하죠. 자, 그럼 서울시에서 입안 제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죠. 그 전에 주민공람 공고를 먼저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을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정해주기 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번 공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 딱히 문제 없다 싶으면 도계위 심의를 거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원래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엄청 빨라진 거죠. 한마디로 그만 좀 쪼개라 라는 거예요. 권리산정 기준일은 전매 제한이 아니니까 이 이후 매수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이 이후에 보존 등기가 접수된 물건만 아니면 매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아무튼 구역 지정이 이제 완료가 되면 75%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일정은 일반 재개발과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역세권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쉽지 않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에 반면에 장점이 정말 많은 사업이죠. 물론 진행이 잘 됐을 때 얘기지만요. 역세권 재개발 투자 시 고려할 점은 첫 번째, 사전 타당성 검토가 통과가 됐는지, 상가가 많은지, 많다면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인지 등등을 잘 정말 따져봐야 됩니다. 현재도 역세권 재개발 한답시고 되도 않을 만한 지역에 신축 팔아먹으려고 하는 지역들이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발 역세권 재개발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프로들과 꼭 상의하시고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짜 위치만 괜찮다고 투자하시면 낭패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보다 쉽게 파헤쳐 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